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지금 치솟는 전셋값에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반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세입자는 신규 계약 시 전세금 폭탄 인상으로 피상이 걸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수도권 KB아파트 월세 지수는 106.5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아파트 월세 지수는 전용 면적이 95.9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월세 추이를 조사해서 산출했는데요. 수도권 월세 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최고치를 기록 갱신 중에 있습니다. 서울 월세 지수 역시 지난달 107.0으로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강북권은 105.7과 강남권 108.2 모두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월세 지수가 치솟는 것은 임대차법 영향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전인 작년 상반기에는 월세 지수가 99.5에서 99.6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작년 7월 법 시행 후 급격하게 치솟았는데요. 최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난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는 높은 전세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여서 보증금 마련하는 데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4억 원 전세 살던 사람이 전세가 6억 8천만 원이 됐는데 1년 남은 내년까지 어떻게 해서 2억 8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1년 안에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출길도 막혔습니다. 많은 서민과 중산층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지금 고단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심지어 소득이 줄다 보니까 투잡을 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쓰리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4,345만 원으로 작년 8월 5억 1,011만 원에 비해 1억 3,334만 원이 올랐습니다. 무려 26.1%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월세 반전세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준전세 거래량은 5월에 2,511건, 6월에 2,587건, 7월에는 2,516건, 8월에는 2,812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울 전세 거래량이 5월에는 1만 1,046건, 6월에는 9,065건, 7월에는 8,687건, 8월에는 7,518건으로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임대차 거래 형태를 말하는데 보증금 비중이 월세보다 커서 반전세로 불립니다. 이렇게 전세는 줄어들고 반전세와 월세는 늘어나는 현상이 역력합니다. 지금 반전세가 무려 40% 육박하고 있고요. 임대차법 시행 후 지금 무려 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전세에서 반전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106.4로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0에서 200까지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음을 의미하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넷째 주부터 98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웃돌고 있으며 수요가 더 많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이를 월세로 충당하려고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은 뛰고 물건은 줄어들고 지금 무주택 임차인들이 매우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가을 이사철에 본격 진입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한 차례 대책을 내놓은 이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별다른 대책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전셋집 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무주택자들은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겨우 전셋집을 구한다고 한들 자금 마련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시중은행은 우대금리를 없애거나 서류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을 조이기 시작했고 일부 은행은 신규 전세대출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전세 대책 이후 이렇다 할 후속 조치 없이 전세시장 불안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만 집중하다가 공급 시점까지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수요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 불안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으나 정부는 임대차법 도입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며 오히려 자화자찬 일색입니다. 최근 정부가 전세가격 이중 구조 등을 해결할 대책을 찾고 있다며 전세 대책 발표를 예고했으나 당장 물량을 확보할 만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당분간 매매가격 상승은 물론 전세 불안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